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백과 한지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계이황 선생의 삶을 간단히 알아보고 그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 몇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퇴계이황은 1501년 11월 조선 경상도 안동도호부 도산면 토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황이 채 2살이 되기 전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어머니의 손에 키워지게 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즐겼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6살 때 천자문을 공부했으며 12살에는 논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9살에 성리대전을 독파하며 이때부터 성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해도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한 나머지 몸이 많이 망가져 잔병치레가 잦았다고 합니다. 이에 운동을 중요시한 이황은 직접 활인신방이라는 기체조를 개발하여 수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정도로 공부를 했다니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한 이황은 23살에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24살부터는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지만 3번이나 낙방하였습니다. 대학자라 어린 시절부터 출세가도를 달렸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조금 다르죠. 이후 34세 나이에 문과 초시 2등으로 급제한 이황은 43세까지 종상품인 성균관 대사성까지 올랐지만 여러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며 귀양과 귀경을 반복합니다. 45세에 을사사화에 휘말리며 파직당하고 50세에는 형인 이해가 유배를 가다 죽게 되는 등 모진 풍파를 겪게 된 이황은 귀향을 결심하고 여러 번의 간청 끝에 고향으로 내려가 그의 나이 60세에 도산서원을 지어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대학자로 성장해 나갔으며 사후엔 영의정으로 추승되었습니다. 동국 18년에 한 명으로 모셔지며 현대에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높게 평가받는 위인 중 한 명입니다. 자, 퇴계 이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황의 부인 사랑입니다. 이황은 첫째 부인을 맞이했지만 이황이 27살 되던 해 삶을 마치게 되었고 30살에 둘째 권씨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권씨 부인의 할아버지는 권주라는 사람으로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갑자사화 때 사형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노비가 되거나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이런 일을 겪게 된 권씨 부인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종 몰살로 인해 아마도 유아퇴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유배를 당하기 전 권씨 부인의 아버지인 권질이 이황의 인성을 전해 듣고 자신의 딸을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남긴 채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황은 권씨 부인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가끔씩 이황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둘째 부인이 제사상에 올라온 배를 몰래 치마 속에 넣어 훔치자 이황은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나 자손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조상께서 귀엽게 봐주실 것이라며 부인을 감싸주고 제사를 마친 뒤 손수 배를 깎아 부인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이황이 상가 조문을 가기 위해 해진 흰 도포를 깨어달라고 둘째 부인에게 부탁했는데 부인이 흰 도포를 빨간 실로 메워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황은 그 도포를 그대로 입고 상가집에 가게 되었고 예를 중요시하는 이황이 빨간 실로 기워진 도포를 입고 오자 사람들은 그러한 예법이 있냐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황은 자신이 죽으면 권씨 부인이 혼자 남을 것을 염려해 아이들에게 권씨 부인을 친어머니와 같이 대우하라 일렀고 권씨 부인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자 두 아들과 함께 묘 근처에 자그마한 남자를 짓고 1년 동안 기거하였다고 합니다. 이황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황은 처복이 없어서였는지 며느리 사랑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맏며느리가 시집을 올 때 퇴계의 집안이 가난하여 친정에서 혼수를 대충하였고 사돈집에 방문했을 때 냉대를 받기도 했었는데 며느리를 지극히 챙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옷을 기워주면 바늘과 실을 선물하는 등 항상 따뜻하게 며느리를 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며느리는 죽어서도 아버님을 모시겠으니 아버님 근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퇴계의 묘 근처에 묻혔다고 합니다. 둘째, 콩밥 일화입니다. 젊은 시절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이황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가 고파 잠시 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어디선가 콩밥을 지어왔고 이황은 밥은 내가 가져왔지만 콩은 어디서 난 것이냐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인이 길에 있는 콩을 몇 개 따고 주어 밥을 지었다고 대답하자 하인에게 그 콩의 주인을 찾아 죄를 빌고 값을 치르고 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인이 사죄를 하고 와서야 그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셋째, 낮퇴계, 밤퇴계 일화입니다. 퇴계이황과 율곡이의 제자들이 모여 대화를 하다가 두 선생님은 대학자신데 부부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성인의 부부생활을 훔쳐보게 되는데 율곡이인은 평소처럼 점잖게 잠자리를 했지만 퇴계이황은 알려진 대로 격렬한 잠자리를 치렀다고 합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어찌 그렇게 격렬히 잠자리를 하십니까? 물었더니
퇴계는 남녀관계란 음양이 합하는 것이다. 원래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율곡은 그리 점잖으니 후사를 늦게 얻을 것이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농담으로 사용되는 낮퇴계 밤퇴계 일화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넷째, 사단칠정 논변입니다. 사단칠정은 감정의 양태들입니다. 유학에서 다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4가지로 정을 희, 노, 애, 구, 애, 오, 욕 7가지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와 기, 작동하는 힘과 이 힘 이전에 있는 어떠한 바탕과 같은 개념을 뜻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13년가 편지를 통해 이왕과 기대승이 논쟁을 벌였던 일을 사단칠정 논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대승은 갓 과거에 급제한 어린 관료였고 이왕은 성균관의 우두머리였으며 임금도 어렵게 생각하던 임금의 스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급 인사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왕이 신출내기 관료와 서로 존중하며 논쟁을 이어나갔고 기대승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고 자신의 이론에 수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이왕은 소위 말하는 꼰대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이론을 고집하지 않고 한참 어린 후배의 견해를 받아들였다는 것에서 역시 위인은 다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퇴계이왕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추천과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